수원 데일학원 재경관리사 부가가치세 파트. 자, 주관식 문제풀이부터 과세표준 계산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473페이지에요. 다음은 제조업과 건설업을 영위하는 3일에 2기 예정신고기간의 발생거래이다. 이를 보고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이 얼마네요. 자, 일단 특수관계인에게 매출을 하셨을 때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은 시가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고요. 다음에 특수관계인 이해자에게 매출을 하시면은요, 매출한 금액에서 매출 애눌이나 매출 할인이나 매출 환입은 차감하셔야 돼요. 근데 차감이 이미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5천만원 그 자체로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세 번째 거. 재화와 직접 이제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 계산하실 때 포함을 하시면 안 되죠. 다음에 연체이자도 포함을 하시면 안 되죠. 할부이자는 포함이 돼요. 근데 연체이자는 포함을 하시면 안 되고, 요것도 제가 왜 그런지 이제 오프라인 수업 때는 부가세 진도 나가면 설명을 드리는데, 굳이 뭐 지금 하시면서는 그게 시간을 잡아먹는 얘기라 생각을 해서 위에 보시면 적혀 있거든요. 그러고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을 하실 게, 포함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포함을 하면 안 됐던 거니까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아싸리 포함이 안 돼 있으면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냥 이거 보면서 과세 표준이 얼마냐 그랬었으니까 포함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 그냥 그 자체니까 고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3번 4번은 되셨죠? 문제에서 과세 표준이 얼만데 그 중에 1, 2, 3, 4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그러면 이제 계산을 역으로 하셔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1번 2번 6천만원에 해당을 합니다. 자, 하단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474페이지.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3일은 2021년 10월에 2021년 2기네요. 2기. 사업을 폐지하였다라고 적혀있네요. 그럼 이거 보시자마자 떠오르셔야 되는 게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간주공급이 떠오르셔야 돼요. 어떤 거? 폐업시 잔존재화. 그래서 지금 간주공급에 해당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아래 지문을 조금 더 가볼게요. 자, 그럼 이제 아래 지문을 보면은 자산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일단 간주공급의 과세표준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간주공급의 과세표준은 원칙은 시가예요. 그러고 간주공급 중에 직매장 반출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가에 해당을 하고요. 다음에 감가상각 자산이시라면은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취득원가의 1 마이너스 상각률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간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고 상각률은 건물 구축물이면 5%고요. 다음에 그 외 감가상각자산은 25%가 됩니다. 그러고 경과된 과세기간수는 초산입, 구입한 시점은 포함을 하고 다음에 말 불산입이에요. 현재 시점은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는 일단 직매장 반출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폐업시 잔존재화죠.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제품은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라 이제 기본적인 자산이시죠. 그래서 시가로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음, 그러고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의 공급은 면세죠. 그러니까 이건 아싸리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자, 다음 건물이나 기계장치는 감가상각 자산이시죠. 그러니까 계산을 하셔야 될 텐데, 자, 하단에 계산 산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건물은 취득원가가 지금 얼마냐면 여기 있죠. 산식 취득원가가 얼마냐면 1억이죠. 자, 1억 곱하기 1 마이너스 건물 구축물은 5%라 그랬죠. 다음에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간수인데, 자, 경과된 과세기간수는 초산입 말 불산입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오른쪽에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럼 건물 같은 경우는 언제 구입을 했냐면은 2017년 4월이니까 2017년 1기에 구입을 했을 거예요. 그럼 제가 구입한 시점은 포함을 하되 현재 시점은 포함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면은 지나온 게 2017년 1기에 구입해서 2기도 지났을 거고, 다음에 2018년 다시 1기 2기도 지났을 거고, 다음에 2019년 1기 2기도 지났을 거고,
다음에 2020년 1기, 2기도 지났을 거고, 다음에 현재가 21년 1기 지났고 2기째인데 제가 방금 뭐라 그랬냐면 현재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죠. 말불산입. 그래서 2기는 제외. 그러면 경과된 과세기간수는 17년 거 2개, 18년 거 2개, 19년 거 2개, 20년 거 2개, 21년 거 하나. 그럼 총 9겠죠. 그래서 경과된 과세기간은 9. 그럼 계산을 하실 때 이거 계산기 누르면 못 누르시는 분들이 있던데, 곱하기를 먼저 하고 앞에 1에다가 빼주고 다음에 앞에다 곱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5%는 0.05니까 곱하기 9 하시면 0.45가 되고요. 거기에서 1을 빼주시면은 마이너스 0.55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떼고 0.55를 앞에 1억에다 곱해주시면요. 과세표준은 5,500만 원이 됩니다. 되셨죠? 자, 다음 그러고 기계장치인데,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취득원가가 5천만원, 다음에 곱하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상각률이 25%, 다음에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간수죠. 기계장치는 왼쪽에다 쓸게요. 자, 그럼 기계장치는 언제 구입을 했냐면 19년도 2기에 구입을 했죠. 9월이니까. 다음 그럼 지나온 게 20년 1기, 2기를 지났고요. 다음에 21년 1기, 2기째인데 2기는 포함을 하면 안 되죠. 현재는 빼야 되니까. 그럼 지금 지난 게 총 몇 개? 4개. 하나, 둘, 하나니까. 그래서 경과된 과세기간수는 4. 그러면 요때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 뒤에 25% 곱하기 4를 하시면요 100%예요. 0.25 곱하기 4를 하시면 1이거든요. 그럼 1-1이 되면은요 뒤에 게 0이 되죠. 그럼 앞에 5천만 원을 곱해주시면 0 곱하기 5천은 0이죠. 되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실 수 있냐면은 건물이나 구축물 같은 경우는 뒷자리가 경과된 과세기간수 퍼센트 상각률을 곱했을 때 100%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뒤에 경과된 과세기간수가 20과세기간이 지나게 되면 되셨어요? 20과세기간서부터는 뒤에 자리가 100%가 되니까 과세표준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연수로 바꿔보면은 약 10년이거든요. 되셨죠? 1년에 과세기간 2개씩 있으니까. 그러고 그 외 자산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100%가 되려면은 방금 이제 계산해봤던 것처럼 과세기간 수로 4개가 지나야 되거든요. 근데 1년에 과세기간이 이제 2개씩 있으니까 약 내용연수는 2년 정도. 내용연수? 연수로 따졌을 때 되셨죠? 그래서 연수로 따졌을 땐 2년 정도. 그래서 이렇게 되시면은 과세표준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과세표준 같은 경우는 답안이 얼마가 되냐면은 건물거 5,500만 원에 다음에 제품거 시가 2천만 원 내셔서 답안엔 7,500만 원이 답이 되시겠네요. 괜찮으시죠? 자, 다음 하단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페이지 476페이지. 자, 나와 있는 거 간주임대로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지문을 보게 되면은 일단 상가예요. 웬만하시면 이제 다른 문제는 안 주어줄 거라 생각을 하고 간주임대로 계산하는 문제는 우리 지금 계산하는 게 언제냐면 2021년 2기 예정 거래거든요. 2기 예정 신고 거래이네요. 그러면 요거를 계산하실 때 좀 요거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선을 좀 그려볼까요?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리고 여기다가 조금 나눠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 법인이라고 할 때 개인 말고 일반 법인이라고 할 때 앞에를 우리가 1기 예정이라 그러죠. 다음에 그러고 뒤에를 1기 확정이라 그러고 다음에 뒤에가 2기 예정, 다음에 뒤에가 2기 확정 이렇게 부르죠. 그래 날짜를 세실 때는 기본적으로 앞에서부터 0, 하나, 2기니까 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작은 숫자 중에 마이너스 빼고 가장 작은 숫자인 0부터 시작을 해서 0, 1, 다음에 2기는 둘, 2기니까. 그리고 앞에다 얼마씩 붙이면 되냐면은 3개월씩은 해당을 할 거니까 90, 90을 붙여주시면 돼요. 되셨죠? 다만 여기서 예외는 뭐가 있냐면은 예정 1기 같은 경우는 1기 예정 신고 기간은 2월달이 윤년이 있어요. 그래서 윤년이시면은 91일이 되는 예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짜 정리를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은 조금 더 빨리 접근을 하실 수가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요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일단 우리가 과세 표준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부분은 첫째 임대료가 있고 두 번째 간주 임대료가 있는데, 임대료 부분은 우리 과세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금액만큼은 과세 표준으로 보셔야 되는데, 1월에 1년치 임대료를 선급받았대요. 그럼 우리 지금 과세 기간에 들어가는 게 2기 예정 신고고, 다음에 임대 기간이 1월부터 12월이니까 7월부터 9월까지 전체 2기 예정 신고 기간 전체에 대해서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상태죠. 되셨어요? 예를 들어서 뭐 8월서부터 12월까지 임대를 했습니다. 그럼 8, 9만 해당이 될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7, 8, 9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2,400만 원 중에 3개월에 해당하는 분을 월할 상각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400만 원에 곱하기 3 나누기 12를 하셔서 600만 원만큼이 임대료로 이제 과세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관리비 또한 이제 포함이 과세 표준에 되기 때문에 관리비가 월 15만 원이시죠? 그럼 이거는 연으로 받은 게 아니죠? 곱하기 3을 하셔서 45만 원만큼이 과세 표준이 되실 거고요. 다음에 간주 임대료는요. 법인세나 소득세 계산하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부가세법상의 부가세법 간주 임대료는 보증금 곱하기 이자율, 정기예금 이자율, 다음에 곱하기 일수 나누기 365, 다만 윤년이면은 366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21년도는 윤년이 아니죠. 그러니까 365로 보시면 되고, 문제에서도 1년은 365로 가정을 합니다 라고 주어줬어요. 그래서 하나씩 이제 채워보면은 보증금이 얼마냐면 보증금이 1억이래요. 그래서 이 자리 보증금이 들어오는 게 1억. 다음에 정기예금 이자율은 문제에서 가정을 해줬죠. 그래서 1.8%. 제가 알기로는 이제 2021년은 1.2%로 알고 있거든요. 1.2%. 이게 나라에서 이제 고지를 하는 거라. 다음, 그러고 일수는 지금 언제냐면은 2기 예정 신고죠. 자, 그래서 2기 예정 신고 92일. 그래서 92일 하시게 되면은 계산 금액은 1억 곱하기 1.8% 곱하기 92 나누기 365 하시면은요 45만 3,698원 반올림 없이. 자, 그래서 이렇게 되시면은 요만큼이 간주임대료고, 다음에 관리비하고 임대료 부분이니까 3개를 다 더해주시면 과세 표준이 되겠네요. 그래서 45만원 더하고 600만원 더해주시면은 총 과세 표준은 690만 3,698원 답안에 가는 거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하단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477페이지. 건물, 구축물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일괄양도한 거. 자, 그럼 이 일괄양도한 거는 안분을 하셔야 되는데 요건 조금 어려워요. 부가세 계산 중에서도. 자, 그래서 안분 순서는 감, 기, 장, 취 순으로 이제 우선순위가 정해져요. 다만 이거는 전체 있는 기준부터 하셔야 돼요. 전체 있는 기준부터. 되셨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은 하단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한번 해볼게요. 감정가액인데 감정가액은 다 없죠? 그럼 지금 의미가 없고, 다음에 기잖아요. 기준시가거든요. 근데 기준시가가 토지, 건물, 구축물이 없어요. 그럼 하나가 없잖아요. 그럼 이건 못 써요 지금. 이해되세요? 전체 있는 기준으로 먼저 하셔야 돼요. 다음에 장인데 장부가액이죠. 그럼 장부가액 같은 경우는 2억 있고 2억 4천 있고 6천 있죠. 그러면은 첫 번째 1차 한부는, 이거 어려우시면은 제 생각에 스킵하셔도 될 것 같아요. 1차 한부는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장부금액으로 구축물 과세 표준을 계산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은 구축물 계산 금액이 나오겠죠. 그럼 다시 남는 금액을 토지와 건물로 다시 나눠야 돼요. 이 10억이잖아요. 10억 중에 구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을 빼주고 남는 부분을 다시 토지하고 건물이 얼마인지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그때 볼 때는 이제 다시 감기장취 순으로 토지 건물이 다 있는지 또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감정가액으로 다시 봤을 때 토지 건물 다 없죠? 그럼 이제 다음에 기니까 기준시가로 봤을 때는 토지 건물 금액이 다 있죠. 그러니까 2차 한분으로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시가로 건물 과세 표준을 계산하셔야 돼요. 되셨어요? 요 이제 계산을 하시는 이제 순서는 요렇게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하는 의의가 왜 그러냐면은 요건 이제 학원 애들도 최근에는 이제 세법개론이나 이런 걸로 수업을 학원에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가세 설명을 못 들었을 텐데, 과세 사업자인 사람이 토지 건물 구축물을 일괄 공급을 하시게 되면요, 토지의 공급은 면세고요, 건물과 구축물의 공급은 과세거든요. 근데 그 중에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얼마인지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이 얼마인지 모르고 그냥 10억에 공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면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세 납부 대상이 아니고, 과세에 해당하는 건물과 구축물만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니까 그 부분이 얼마인지 뽑아내야 돼요. 10억 중에. 그래서 계산을 할 때 이제 감정가액이 다 있는지 보고 없다. 그럼 이제 기준시가가 다 있는지 보고 없다. 그럼 장부가액이 다 있는지 보고 아 있네. 그럼 그 중에서 이제 구축물 거를 먼저 뽑아내주고, 왜냐면은 나머지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는 기준시가가 좀 더 정확한데 기준시가가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구축물을 장부가액으로 먼저 뽑아내주고 10억 중에 구축물 거 뽑아내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다시 안분을 해서 건물에 대한 과세 표준이 얼마인지 계산을 하시는 산식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요거 생각을 해주시고 다음에 이제 산식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산식은 공급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는 공급가액에 곱하기 과세 제와 나누기 다음에 면세제와 가로 열까요? 면세제와 플러스 과세제와가 되게 되고요. 다음에 만약에 공급가액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제 생각에 공급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될 걸 써드릴 텐데 부가세 포함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자, 만약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공급가액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세 제화는 부가세가 제외되어 있는 금액, 다음에 면세 제화는 당연히 부가세가 없을 거니까 플러스, 요 창 좀 잠깐 옮길게요. 여기에 과세 제화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 그래서 조금 당겨 볼까요? 요렇게 안분 계산을 해요. 요렇게. 근데 제 생각에는 아래에 있는 요 두 번째 거는 안 나올 것 같아서 의미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첫 번째 걸로만 계산을 하겠습니다. 되셨죠? 우리는 지금 부가세 별도거든요. 그래서 부가세가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첫 번째 케이스예요. 그래서 두 번째 거는 산식은 썼는데 의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의미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이제 뭐랑 비슷하냐면은 과세 표준 계산할 때 산식 중에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100 나누기 110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거거든요. 그 산식 계산을 할 때 그거랑 이제 같은 의미긴 한데 사실 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또 갈게요. 안 나올 거라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 나오시면 그냥 산식대로 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일단 장부 금액 기준으로 안분을 한번 해보면 전체 10억이라 그랬죠? 그럼 구축물 거 뽑아낼게요. 어디다 써야 잘 썼다 그럴까요? 넓은 자리가 요쯤일까요? 자, 구축물은 전체 10억 다음에 곱하기 다음에 과세제화라 그랬죠? 과세제화. 그럼 이 구축물의 장부가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천 나누기, 자리가 좁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공을 안 쓰고 있어요. 그러고 전체를 더하시게 되면은 2억에 다음에 2억 4천에 다음에 6천이시죠? 그래서 5억입니다. 되셨어요? 그래, 장부금액 다 더한 거. 그러면 10억에 곱하기 6천,
2천에 나누기 5억을 하시면 12억, 다시 1억 2천이거든요. 12억, 1억 2천이에요. 제가 지금 불을 안 켜놓고 지금 계산기를 보고 있어서 공이 하나가 안 보였어요. 그래서 1억 2천이에요. 그래서 요만큼이 과세 표준인 거고, 그럼 이제 남는 금액이 얼마냐면 10억 중에 1억 2천 부분을 빼면은 남는 금액이 8억 8천이거든요. 8억 8천. 그거를 다시 2차원분으로 기준시가로서 건물 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단에 건물 금액 계산할 때는 전체 10억에서 마이너스 1억 2천을 빼서 그럼 남는 8억 8천에 곱하기 건물에 대한 지금 기준시가는 얼마냐면은 1억 5천이시죠? 1억 5천 나누기, 자 전체 기준시가는 3억이시죠? 3억. 그럼 50%겠네요. 1.5 나누기 3이니까. 그래서 8억 8천에 50%라면은 4억 4천이 되시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과세 표준은 지금 4억 4천에 1억 2천을 더하니까 5억 6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시겠네요. 되셨죠? 이거 조금 어렵죠? 자, 그래서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자, 하단으로 또 내려가 볼게요. 자, 479페이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고 있는 3일의 두 사업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던 재화를 매각했대요. 자, 그럼 팔았죠? 이기 확정신고 시 공통사용 재화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계산하세요. 자, 그러면은 공통재화 A는요 10월 2일에 판매를 했대요. 그러면은 지금 다시 10월 2일에 취득을 했대요. 자, 그럼 매입세액이 취득하면서 100만원이 들었는데 지금 과세께 80, 면세께 20이 들었죠. 그럼 면세권은 공제가 안 되죠. 그래서 과세거 80만 공제가 되고요. 다음, 그러고 공통사용재화 B를 팔았는데 1,500만 원을 이제 과세로 이제 판매한 게 1,000만 원, 다음에 면세로 판매한 게 500만 원. 면세부는 이제 매출세액을 계산하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과세사업 1,000만 원에서 곱하기 10%를 해서 나오는 금액인 100만 원에 대해서 매출세액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은 100만 원, 다음에 매입세액은 80만 원이 됩니다. 지금은 뭐 안분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눠져 있거든요. 자, 다음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가 480페이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고 있는 3일은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던 재화를 매각하였다. 자, 다음 자료를 보고 2기 확정 신고 시 공통사용재화에 관련 매출세액을 계산을 하래요. 매출세액 계산.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언제 팔았냐면은 12월 28일에 팔았대요. 그러면 이거 이제 안분, 매각하실 때 안분하실 때, 매입 아니에요. 매각할 때는 12월 28일 날 팔았으면 아직 2기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죠. 12월 31일이 돼야 2기가 끝날 거 아니에요. 되셨죠? 그러니까 나와 있는 2기 과세표준 공급가액은 없는 거예요. 아직 이 판매하는 시점에 2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팔면서 금액을 나눠야 될 텐데 28일 당시에 금액을 나눠야 될 텐데 과세표준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신도 아니고 다음 날짜를 어떻게 알아요? 됐죠? 그래서 이 판매하는 시점에 안분을 해서 과세가 얼마, 면세를 얼마 나눠줘야 될 텐데 지금 나와 있는 1,500에 대해서는 지금 2기 과세표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안분을 하실 때는 1기 걸로 안분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공부하시기 편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판매를 할 때 안분을 할 때는 단기 걸 쓰는 게 아니라 정기 걸 쓴다. 왜? 판매 시점에는 과세 표준이 확정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편합니다. 자, 그래서 1,500만 원을 가지고 안분을 하시게 되면은요. 과세거 계산을 해야 되니까 1,500만 원에 곱하기 과세거 2억 나누기 전체가 5억 계산을 하시면은요. 금액은 600만 원. 매출세액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10%를 해서 매출세액은 60만 원이 되시게 됩니다. 괜찮으시죠? 자, 다음 하단으로 또 내려가 볼게요. 자, 대손세액 공제액이 자, 김대손 씨예요. 개인이네요. 그럼 예정신고, 확정신고 뭐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는 상태네요. 자, 2021년 2기 거. 자, 그러면은 확정 매출세액이 지금 얼마 있냐면은 2천만 원 있고요. 다음에 확정 신고 기간에 매입세액이 얼마 있냐면은 1,000만 원이 있는데 그 중에 불공제가 100만 원이래요.
그러면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얼마인 거예요? 900만 원인 거죠. 물론 뭐 개인 사업자도 예정 고지를 하기는 하는데 문제 푸실 때는 그냥 이익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럼 이제 3번 2018년 3월 5일에 재원을 공급하고 받은 받으러움이 있는데 받으러움이 5월 20일에 부도가 확정됐대요. 자, 그럼 부도는요. 부도 경과 후 다시 부도 발생 후 6개월이 지나야 되죠. 그래서 6, 7, 8, 9, 10, 11 째가 6개월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11월 달에 6개월이 되니까 즉 2기 기간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돼요. 이게 법인이라면은 2기 확정 신고해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개인은 2기 기간이니까 2기에 대해서 이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금액이 얼마냐면은 110만 원이라 그랬죠. 그럼 이게 지금 부가세 포함이거든요. 부포함. 선생님 문제에 부가세 포함이라고 안 나왔는데요. 제가 앞에 설명드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부가세 포함이라고 안 적혀 있으면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고, 그러고 물건을 매출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받으러움은 돈을 받기 위해서 미리 받아놓은 이제 증서인거죠. 그럼 돈을 받을 때는 부가세 포함해서 받으셔야 되잖아요. 물건을 판 사람 입장에서는. 되셨어요? 그래서 110만 원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손세액 공제를 계산하실 때는 저중에 부가세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약식 이제 바로 산식 계산을 하면은 10 나누기 110 요거 이제 제가 앞에서 한번 적어 드렸죠. 그래서 10만 원만큼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 공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금액 중에 매출세액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10만 원만큼 빼서 1990만 원만큼 매출세액이 판단이 되고요. 다음 아래 보시면은 4번 2월 18일에 다시 2월 18일 2020년 다시 2018년 2월 5일에 4번 과세 재화를 공급함에 따라 발생한 매출 채권 88만 원이 있는데 소멸시효가 2월 달에 완성이 됐대요. 그럼 이거는 2월 달, 즉 1기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기에서는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6개월은 부도만 세는 거지 다른 거에서 세시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는 매출세액 1990만 원에서 매입세액 900만 원을 빼시면은 답안의 차가감 납부세액은 109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주관식 문제풀이는 여기까지고요. 잠깐 끊었다가 객관식 문제풀이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